안녕하세요.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악착같이 일해서 오늘날은 나름 자수성가한 40대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올해로 딱 5년 됐고, 결혼 전부터 와이프랑 둘이 딩크로 합의를 봐서 애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 둘이서 오순도순 잘 살고 있죠. 와이프나 저나 생활 환경이 비슷했던지라 결혼 후에 딱히 문제랄 건 없었습니다. 아, 단 하나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었다면 그건 저희 누나였겠네요. 저희 누나는 저랑은 1살 터울로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많이 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몸이 약한 누나를 늘 저와 차별하며 키우셨죠. 그리고 전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불만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원체 누나의 몸이 약하기도 했고, 누나의 목 부근에 엄지손가락만한 화상 흉터가 있는데, 그게 어릴 적 제 실수로 인해 생긴 거라 전 누나에게 항상 부채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게 돼도 늘 누나에게 양보했고, 좋은 게 생겨도 늘 누나에게 양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양보는 저의 일상이었고, 평생을 그렇게 커왔죠. 또 부모님도 누나도 모두가 그걸 당연시 여기니, 저 역시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그나마 몇 개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매 순간 누나에게 좋은 것들을 양보해야 한다는 건 말처럼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건 몰라도 머리는 비상한 편이었는데 제가 아무리 똑똑해도 학원에 갈 수 있는 건 누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는 거에 한계를 느껴도 부모님께 함부로 학원에 보내달라 조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당장 네 누나 하나 학원 보내는 것도 벅찬데 너까지 꼭 학원을 가야겠어? 네 눈엔 엄마랑 아빠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그렇긴 한데 너는 혼자서도 잘하잖아. 네 누나는 학원마저 안 가면 공부를 아예 놔버리래야. 그러니까 네가 좀 양보해. 누나 공부하게. 알았어. 내가 괜히 얘기 꺼내서 미안해. 어쩌다 학원 얘기가 나오면 부모님은 둘 다 보내줄 수 없는 형편이라며 혼자서도 공부를 잘하는 제가 양보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고 문제집 같은 것도 살 돈이 없다며 누나가 풀고 남은 거를 다시 풀라고 하시곤 했습니다. 공부라는 게 의지가 중요한 거지 학원을 가거나 좋은 문제집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아, 물론 누나는 학원도 다니고 원하는 문제집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만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님에게 기대면 살지 말자고 결심했었습니다. 제 인생 제가 사는 거고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앞으로 성인이 돼서 누구보다 잘 살아나가려면 저의 능력과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참 누구보다 이악 물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단 한 번도 졸아본 적 없었고, 문제집도 선생님들한테 사정 얘기해서 이미 정답이 다 나와 있는 문제집 같은 것들을 얻어서 풀고 그랬었죠. 그 결과 지방대에 붙은 누나와는 달리 저는 남들이 이름 들으면 알만한 좋은 대학에 붙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누나는 저와 달리 지방에 있는 대학에 붙어 지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나한테 드는 돈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했던 대학을 포기하고 집에서 가까운 장학금을 준다는 학교에 입학해야만 했습니다. 집에 돈이 없다는데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을 끝까지 고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대학을 입학하고 대학 생활 내내 생활비 대출을 받아 공부했습니다. 사실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거라 대출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지만 생활비 대출을 해달라는 부모님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공부했습니다. 누나는 대학 가고는 더 놀기 바빠져서 장학금은커녕 제대로 졸업도 못할 상황이라 대학생활 내내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공부했고 저는 내내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아도 집안의 생계에 보탬이 돼야 했기에 매 학기마다 생활비 대출을 받아야 했죠. 게다가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평일 저녁이랑 주말에도 쉬는 날 하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번 아르바이트 비용과 생활비 대출은
거의 다 지방에 있는 누나의 용돈으로 쓰여졌습니다. 지방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낯선, 그렇고 그런 학교에서 성적 관리도 제대로 못해 장학금 한번 받아본 적 없는 누나가 내심 마음 깊은 곳에선 한심스러웠지만 그래도 가족이고 누나니까 따로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군대도 다녀오고 대학도 졸업하고 나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 앞으로 대출이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그때의 기분은 참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네요. 가난한 집안에서 나고 자란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그때만큼 뼈저리게 느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름 앞으로 쌓여있던 그 숫자들을 보며 가난한 현실이 서러워서 혼자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원망한다고 달라질 게 없으니 좋은 직장에 취직해 어서 빨리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전 아르바이트를 하며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그 결과 남들이 이름 들으면 알만한 외국계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됐죠. 예, 철수야. 들어보니까 이번에 저 앞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던데, 너만 괜찮다고 하면 청약을 넣어볼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그리고 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한없이 기대기 시작하셨습니다. 본인들 평생 살아온 집이 갑자기 너무 낡고 좁아 살기 힘들다며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치셨죠. 솔직히 그런 부모님의 요구들이 저는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부모님에게 뭐 하나 제대로 도움 한번 받아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모님은 저에게 바라는 게 참 많으셨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누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우고 싶은 게 어찌나 많은지 학원 좀 다녀보고 싶다며 돈 좀 달라는 말을 아주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사하고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기 전까지 집에 돈을 퍼줬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뿐만 아니라 상여 보너스도 매우 훌륭한 편이라 회사 입사 2년 내에 차를 못 사면 바보다. 회사 입사 5년 내에 집을 못 사면 바보다. 라는 소리를 듣는 회사인데 저는 그 돈들을 모두 집에다 퍼줬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게 대출 껴서 집을 해드렸고 누나가 원하는 학원에도 갈 수 있게 학원비며 용돈이며 달라는 대로 다 보태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자격증을 따겠다며 놀기만 하던 누나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도 군말 없이 결혼 비용 하라며 보태줬습니다. 취업하고 5년을 그렇게 살았고 누나가 결혼하고 난 후부터는 부모님께 도와드리던 경제적 지원을 딱 끊었습니다. 그 정도면 저도 정말 해드릴 만큼 다 해드린 것 같았거든요. 슬슬 좋은 여자 만나 결혼도 하고 싶었고요. 물론 그 모든 게 순조롭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사람이 없다 있으면 살아도 있다 없으면 못 사는 게 사람이잖아요. 저희 부모님이나 누나 역시 마찬가지인지 갑자기 지원을 못한다는 제 말을 한 번에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고요. 물론 그럼에도 저는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완강히 버텼습니다. 이 정도면 자식으로서 해드릴 건 다 해드린 것 같다고 더 이상 집에 생활비며 누나 용돈이며 챙겨줄 수 없다 선을 그었죠. 그리고 그렇게 한 지 딱 3년 만에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부터는 부모님과 누나와는 더 거리를 뒀습니다. 부모님이랑 누나가 저희 와이프에게 소위 말하는 시집살이를 시켰거든요. 뭐 연락 자주 하라든지 주말마다 본가로 오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요. 또 제가 들으면 거절할 게 뻔한 돈 얘기도 와이프에게 따로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엔 와이프도 시댁 눈치가 보이니까 저한테도 말을 안 하고 혼자 참다가 결혼한 지 1년 넘으니까 저한테 슬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이랑 누나한테 와이프랑 따로 연락하면 다신 얼굴 안 보고 살 거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더 거리를 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가 선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희 가족으로 인해 불행해지는 건 정말 원치 않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는 가족들과 더 서먹하게 지냈습니다. 오히려 와이프 가족들이랑 더 친하게 지냈어요. 저희 집 식구들은 가끔 얼굴 보고 연락할 때면 늘 돈 얘기며 아쉬운 얘기들을 늘어놓기 바쁜데
와이프 가족들은 저에게 잘해주기만 하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부모님이랑 누나보다 장인 장모님이 오히려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물론 부모님이나 누나는 본인들보다 와이프 가족들과 더 가깝게 지내는 저에게 서운해하는 기색이었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름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 하나가 터졌습니다. 누나한테는 애들이 둘이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저랑 와이프는 서로 합의하에 딩크로 살고 있거든요. 와이프가 몸이 안 좋기도 하고 사실 저도 애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 둘이 합의하에 딩크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누나가 조카들이 점점 크고 있는데 애들 교육시키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고민? 정확히 어떤 게 고민인데? 아니, 너도 알다시피 요즘 엄마들 자식들 교육 엄청 일찍부터 시키잖아. 그런데? 근데 나는 그렇게 좋은 동네에 못 살고 있으니까 애들 교육을 잘 시켜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뜬금없이 조카들 교육이 걱정이라고 하길래 혹시 애들 학원비나 이런 거 보태달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 예상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누나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너네는 애기 안 가질 거라며. 그러니까 너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한 몇 년만 바꾸면 안 될까? 뭐? 아니 나도 내 말이 황당하게 들릴 거 아는데 애들 클 때까지만 딱 몇 년만 부탁하는 거야. 누나, 지금 누나가 하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 나도 알아. 황당하지. 어이도 없을 거고. 근데 너는 자식이 없잖아. 우린 애가 둘인데. 그리고 조카면 네 자식도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조카인데 삼촌이 돼서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 누나의 어이없는 부탁에 저는 할 말을 잃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며 더 말할 가치도 없다고 그냥 끊어버렸죠. 대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건가 싶어 몇 분 동안 계속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누나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무슨 전화를 그렇게 팍 끊어? 사람 기분 나쁘게? 아니,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럼 그걸 계속 듣고 있어? 누나, 제발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 마. 집을 바꾸자는 게 말이야? 절대 안 되니까 두 번 다시 그런 말 하지 마. 다시 온 전화에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누나랑 내가 사는 동네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하루 좋게 한 시간은 되는 거리인데, 애초에 집을 바꾸자는 말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집도 저희 집이랑 누나 집이랑 너무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사실 누나는 30년도 더 된 옛날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저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신도시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집 올 때마다 누나랑 매형이랑 부럽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속으로 불편해도 따로 내색 안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을 바꾸면 안 되냐는 부탁을 해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부러워하다 말겠지 했는데 집을 바꾸자니 무슨 그런 황당한 말을 하는지 아니 설사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생각을 했는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누나의 제안을 거절한 후로 제 전화기에 불이 났습니다. 누나는 물론이거니와 저희 부모님까지 누나 편을 들면서 아무리 무리한 부탁이라고 해도 한 가족인데 그렇게 매정할 수 있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와이프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무조건 저를 설득하라고 했다는데 너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올 지경입니다. 안 된다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대꾸해도 아침 저녁으로 연락해서 사람을 괴롭히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연 끊고 살고 싶어도 그래도 가족인데 하는 마음으로 왕래는 하며 지내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하면 안 되는 건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되네요. 혹시 저보다 더 지혜로운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고견이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